네, 2021년 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롱이 된 권력, 소재는 문재인과 김명수입니다. 부제는 당신의 부주의는 임성근 녹취 파일을 몰랐다는 것,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입니다. 21일 판사들 사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 속에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익명의 글이 돌았는데 상당히 화제였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조선일보가 상당히 이 문정권과 많이 맞서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 것 같은데 일단은 흥미는 갑니다. 상당히 원색적인 문장이고 출처는 없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상당히 공감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대법원장의 19일 사과문에 대한 익명의 반박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죠.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그런 조목조목 따지기를 안녕 못한데 그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이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참, 이 문장은 제가 이게 하면서도 국민 걱정을 왜 해?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도 딱 그걸 지적하네요. 우리 인권사법부, 우리 인권법사법부, 심려 우리 불러일으킨 당신이 할 말이 아니지 유체이탈을 시작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신랄합니다. 그래, 유체이탈을 시작했네. 탄핵한다고 설치돼서 사직서 못 받겠다고 해놓고선 뭔 뜬금없는 소리야. 응? 그리고 국민들께 왜 송구하니? 당신 덕에 사법 적폐를 민주적으로 청산하는 건데 좋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목조목 문장마다 비판을 합니다. 쭉 한번 보실까요? 9개월 이상 지난 과거 일이야. 며칠 전에 한 악의적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당신의 부주의는 임성근에게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밖에 없어. 네, 이렇게 아주 그냥 상당히 좀 뭐랄까 심할 정도지만은 굉장히 뼈 아프게 뼈 때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성근 부장에 대한 사직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김 대법원장이 한 거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녹음 안 들어봤니? 거기 법 이야기가 나와? 지금이라도 관련 법 규정은 뭔지 이야기할 수 있어? 처장도 법 규정이 애매하다고 그랬다며, 이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표는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내는 겁니다. 그분이 수리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임성근 고법부장판사는 법원장급이기 때문에 인사차 대법원장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사표 내지 마라, 탄핵 때문에 내지 마라 이런 소리 할 입장이 아니에요. 김명수 씨는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법 규정이 인상 임성근 씨의 사표를 못 받아준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처장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정치적 고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입으로 당신이 한 말이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주 신랄하게 법원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주저리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3차 조사단에서 징계로 마치자고 해서 금요일에 발표시켜 놓고, 요거 참 중요한 거죠. 이 법원 적폐에 대해서 3번에 걸쳐 내부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 조사 결과 징계로 마치자고 금요일날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해서는 고발하자는 강경한 태도로 입장을 바꿔서 사법부를 통째로 검찰로 넘겼잖아. 누가?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누구한테 무슨 전화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무슨 이야기 나누는지 다 공개해 주랴? 이 양반이 뭐 아는 모양이네요. 청와대랑 수시로 직간접 연락해온 것도 다 까고 뭐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당신이 쓰던 공용폰, 공용 컴퓨터 다 까도 되겠네. 당신도 그랬잖아. 똑같이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 건 미안하지만 바로 당신이야. 김 대법원장 당신이야. 이렇게 상당히 험악한 말투로 뭔가 갖고 있다는 투로 아주 왕창 조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이 이야기하는 좋은 재판은 인권법 웰빙 판사를 위한 좋은 재판이잖아. 사건 처리도 개판.
판결도 개판, 인사도 개판, 사무분담도 개판, 사법신뢰도 개판,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라는 비난받으면서 무슨 좋은 재판 타령이냐. 좋은 재판이란 말 자체도 유착이 짝이 없는 수준의 말이다. 물러나서 초심대로 계속 인권법 두목이나 해. 이건 뭐 조롱이 아니라 이건 뭐. 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국민은 당신 같은 비루한 인간보다는 더 나은 대법원장을 가질 자격이 있다. 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바란다면 헌신적으로 사퇴해라. 주변에 간신배 이야기 듣거나 어디서 유임시켜 주겠다는 전화 받고 이런 얄팍하고 비굴한 입장 내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봐. 그래도 판사 30년 이상이나 했다며 안 부끄럽나? 안 부끄럽니? 뭐 등등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대법원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라고 있죠. 검사 출신이고 검사 외전이라는 책을 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임성근 씨 녹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쓴 것 같아요. 채널A 기자 녹취는 착한 녹취이더냐, 한동훈 녹취도 좋은 녹취이더냐, 김명수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이고 KBS 한동훈 오보도 좋은 거짓말이더냐. 아시탑이 내로남불. 아시, 내가 하면 옳고, 타비, 남이 하면 잘못됐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네. 채널A 이동재 기자 잡아놓을 때 녹취 이용했죠. 그건 아주 잘 써먹었죠, 이 정권에서. 근데 임성근 부장이 녹취 까니까 비난하고. 이런 식이냐 이거죠. 네. 이게 뭡니까? 이 권력자들을 조롱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하느냐 주체가 익명의 사람이냐 국회의원이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조선일보가 또 굉장히 여전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2일 남부지역 보건관리대 소속 황모 씨가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또 글을 올렸다며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 황모 씨 쓴 글입니다. 대법원장 판사 자격 없다. 그런 제목으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면 그가 찾은 진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진실을 찾는다. 법원은 죄에 대해서 벌을 준다. 그래서 법원은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 갈수록 태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 꼼수 입장문. 제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뭐 비둘기발 내밀고 막 다 내민다고 했었는데 이분도 이렇게 썼네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았다. 진짜 거짓말 명수.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명수가 아닌 김뻥수라고 하고 대법원장 코가 피노키오 코라면 대법원 천장을 뚫고 나갈 것이라 한다. 신랄하게 썼네요. 사람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도리인데 대법원장이나 되는 분이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니 정말 야단이다. 이제 죄를 지어 온 사람들이 대법원장도 책임 안 지는데 나도 책임 안 지겠다고 하면 정말 야단이다. 네, 대한민국 사법 무너지죠. 망가뜨린 자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더 망가져 버릴 것이다. 하루빨리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도리다. 검찰개혁이라고 쓰여 있지만 검찰 장악이라고 읽히는 정권의 추악함을 보았다. 김명수판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로 이미 법관 인사에서 증명됐다. 김명수판 사법개혁은 사법장악의 도구가 될 뿐 아직 사법장악의 완성품을 진상하지 못하여 저토록 버티는 것 같다. 야, 이제 국민은 저 판사가 어느 편 판사인지 궁금증을 가진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어느 편인지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과 불복으로 변질돼 양립한다. 좋은 재판은 만들어보지도 못한다.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사퇴만으로 인정된다. 사퇴 없는 사법개혁은 사법장악의 도구일 뿐 등등 썼습니다. 이분은 2월 17일 김명수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글을 썼었죠. 그리고 2월 초에도 썼었대요. 당신이 그러고도 대법원장입니까? 썼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얼마 있다가 상급자가 호투를 했답니다. 갔대요. 갔더니 이렇게 하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라며 그에 대한 우려를 애들로 표명했다.
이거 판사 하신 분들, 판사들 만나면 상급자가 불러서 질타할 때 항상 쓰는 말이 법원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당신 앞으로 큰 일 해야 되는데, 당신 앞으로 그냥 참 제목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이게 법원에서는 최고의 경고입니다. 좋은 말로 하죠. 좋은 말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표현은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글을 그만 쓰라는 압력으로 느껴졌다. 압력이죠. 규정상 문제될 것도 없는데 사무실에서 올라오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예, 정확한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겁주는 거 위반입니다. 이 황 씨는 원래 정년퇴직이랍니다. 연세가 60쯤 되신 것 같은데 60대면 50 넘어가면은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비슷해집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 뭘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법원의 그 통신망인 코드넷은 썰렁합니다. 황 씨가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약간의 호응만 있었을 뿐 별로 글이 안 붙습니다. 근데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인 이 판사판에 가면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하는 익명글이 여러 올라와 있고 화끈합니다. 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식으로 아주 막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판사들이 비겁한 건가요? 국가의 녹을 받아먹기 위해서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코로나 백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뭐 2월달까지 이 정부는 백신 갖고 오겠다 그랬잖아요. 2월달 되기 직전에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 백신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맞으라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 정권 참 열심히 막아주죠. 페이스북에다가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백신 주사를 먼저 맞으라는 망언을 했다. 이게 무슨 망언이에요. 그냥 그저 그렇고 발언 중에 하나지.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놓고 특혜라고 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야 할 것인가?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국가원수의 일정과 건강은 국가 기밀이고 보안사항이다. 초등학생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말라. 참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어를 써도 이따위로 씁니까? 참 품위가 없어요, 지금 정치는. 옛날 JP 있을 때는 그래도, 유식한 한자도 쓰고 그랬는데, 정청래 의원은 참 품이 없어. 자, 다른 나라 지도자들 봅시다. 남아공 대통령, 얀센 백신 들어왔을 때 1호로 맞았잖아요. 조 바이든은 당선자 때 자기네 거 파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먼저 맞았잖아요. 공개적으로 맞았잖아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제일 먼저 맞았다고 보도 나왔고. 국가 지도자가 앞장서 가야죠. 내 뒤를 따르라 그래야지. 미국 보병학교 소대장 키우는 데 가면 팔로우미잖아, 팔로우미. 대한민국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가 뭐야? 내 뒤를 따르라잖아요. 지도자는 앞에서 뛰어야지. 대통령이 앞에 못 나가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대통령이 인정하는 건가? 정청래가 인정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이 먼저 생체 실험 대상이 되라는 건가? 대한민국 주인은요, 국민이에요. 대통령은 그 대행자일 뿐이에요. 그게 우선이라고 착각을 크게 하고 있어. 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김명수, 문재인 이런 큰 권력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당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에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도 두려워할 정도로 엄정해야 그게 권력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지도자가 신상필벌, 사필규정, 그 다음에 신독, 자기가 엄격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자기 변명을 둘러대고 누가 봐준다고 해서 나서고 하게 되면 조롱만 당합니다. 일단 조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롱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조롱은 도망다니면 다릴수록 점점 커져서 따라오기 때문에 조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초한지의 한신이 시정잡배를 만나서 조롱당했을 때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려니까 지나갔잖아요.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허가 찔리니까. 그리고 그러한 한신이 해화 전투에서 사면초가 노래를 부르면서 항우를 자결하게 만들면서 초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나라 기강도 세우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퇴를 하는데 박범계 장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 정권은 점점 더 만만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총수로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게 오히려 난 길입니다. 등산을 간 박범계 장관을 유임시키는 거 문재인 대통령 이게 또 다른 조롱을 초래할 겁니다. 윤석열 추미애 갈등이 신현수 박범계 갈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신현수가 먼저 나갔다고 해서 박범계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더 물귀신에 매달리게 됩니다. 김유신 군이 개벽의 5천 결사들을 황산벌에서 만났죠. 개벽은 자기의 처자를 죽이고 나왔습니다. 때문에 패전한 나라에서 다 도망가려고 하는 백제의 군인들이 두려워서 싸우러 나옵니다. 개벽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죠. 굉장히 강한 백제 군인이 됐는데 그때 김유신 밑에 있던 품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끼는 아들 관창을 제일 먼저 돌격시키잖아요. 잡혀요. 근데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개벽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살아서 도망가라 이렇게 사인이 되니까 신라군이 무너지는데 또 품위를 또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안 되겠구나 하고 개벽이 관창을 죽이니까 신라군들도 야 저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대단하다 하면서 싸움 붙어갖고 결국은 병력이 많으니까 백제군을 깨는 거죠. 아주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유신과 품일과 관창과 개벽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이 조롱을 피해갈수록 따라옵니다. 정면으로 말붙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싫어도 포용하고 조롱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면은 그 조롱이 잦아듭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맞으십시오. 그리고 김명수, 박범계, 이성윤, 심재철, 임정은 등등 없는 그런 조직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잠잠해지면서 대통령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힘은 정확하게 지평한 데서 나오거든요. 내 편을 찾으면 조롱이 계속 따라온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롱이 된 권력 진짜 불행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행이고 당신의 부재인은 임성근 녹취 파일이 이를 몰랐다는 것 이런 소리 듣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 이건 조롱을 더 귀신처럼 키우게 하는 불행입니다. 한번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